트럼프가 최근에 이 중앙은행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는 심판을 작업하는 것이다. 그 왜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이게 왜 아웃이야, 뭐 이게 왜 스트라이크야, 이게 왜 볼이야 그러고 떼지어 가서 항의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심리적인 압박 효과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정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지부장의 투시경. 트럼프가 바로 며칠 전에였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설문조사 결과로 생각보다 물가도 괜찮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낮아지고 해서 트럼프한테 좀 청신호다 그랬었는데 웬걸 바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게 수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그럴 텐데 2015년부터 지금 10년간의 수치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때 코로나 때 물가가 완전 미친 듯이 치솟은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지금 딱 요 변곡점이거든요. 요 마지막 순간을 보면 약간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죠. 또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 상승률은 2.9%고 전체적으로 이제 6월 물가 상승률이 2.7%였던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2015년부터니까 그냥 너무 이제 범위가 크고, 로이터의 기사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수치를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 비교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전 분기 또는 직전 월이랑 비교하는 데이터가 있죠. 요거는 직전 월이랑 비교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7%가 올랐다 그러면은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비해서 이번 6월에 얼마나 올랐다였는데, 요거는 0.4%, 0.2%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니고 기준점이 0.4, 0.2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바로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예컨대 뭐 0.5%가 올랐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죠. 근데 이번에 0.3%가 올랐어요. 이거 만만찮이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지난 2월, 3월만 하더라도 한때 마이너스도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관세 그렇고 난리 났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리고 0.2 정도 선만 하더라도 심지어 이제 5월 달에는 0.1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능했던 거예요. 야, 관세 뭐 물가 괜찮잖아 라는 얘기의 근거가 되는 게 요 시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 2.7%, 그 다음에 전달하고 비교하면 0.3% 급등하는 모양새가 딱 나오니까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주식시장도 반응을 합니다. 다우지수가 뚜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죠. 파란색입니다. 물론 낙폭이 크진 않았어요. 왜냐? 나스닥은 빨간색이거든요. 한때는 사상 최고치도 기록했어요. 장중에 잠깐. 근데 결국은 물가라는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하락 곡선을 그리는 모양새가 됐는데, 어쨌거나 빨간색입니다. 플러스 선 안에 있었어요. 나스닥이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엔비디아 때문이죠. 엔비디아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엔비디아가 E20 GPU를 중국에 수출을 허락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중국 시장을 날릴 뻔 하다가 중국 시장을 다시 살리니까 엔비디아가 돈 많이 벌겠네. 그리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유일한 경쟁자죠. AMD도 조만간에 중국에 뭐 하나 수출한다 그러지, 기타 등등 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등 해서 이쪽은 빨간색이고, 그나마 이제 다우 쪽도 원래는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었는데 좀 하향 곡선 각도를 이렇게 안 하고 비교적 요 정도 수준으로 완만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곡선 자체가 빨간색일지언정 나스닥도 하향 곡선이고 다우도 하향 곡선이죠. 시장에서는 이 물가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관세 충격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안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소비자 물가 좋아, 낮잖아. 2.7% 얼마 안 되잖아. 연준아, 금리 좀 내려라. 제발 지금 바로 미스터 툴레이트 까불지 말고 꿈을 대지 말고 바로 좀 내려라. 그러고 있다가 1시간을 못 참고 또 올렸어요. 연준은 바로 금리를 3포인트나 내려야 된다. 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굉장히 낮다. 이렇게 하면은 1조 달러를 아낄 수 있다. 3포인트다 그러면 지금 연준 금리가 뭐 연준은 이제 목표 금리가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제 몇 퍼센트 몇 퍼센트인데 대충 4.3 정도로 본다 그랬을 때 3을 여기서 빼는 거예요. 1.3으로 만들자. 와,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목표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금리. 이걸 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구상인 건데, 물론 가뜩이나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2.7%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고 제대로 올릴 턱이 없겠죠. 이렇게 되니까 점잖하던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섰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선정에 이미 착수했다. 파월은 의장 그만두면 이사도 그만둬야 된다. 애시당초에 너 완전히 아웃, 꺼져야 된다. 이 임기도 이제 채울지 말지도 이제 다시 또 가물가물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미국 금융권을 대표한 빅마우스 중에 한 명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두고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트럼프가 공격하니까 정치적인 압력이 중앙은행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걱정스럽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중앙은행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뭐 우리 아침마다 강스를 함께 해주신 분들은 딱히 설명을 안 해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말 완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이제 일단 제일 큰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 금리를 내리면 그냥 단지 돈이 풀린다는데 이 돈이란 게 결국은 정부에서 푸는 정부 재정 적자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하고 상관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달러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가 전 세계의 금융을 떠받치고 있는 양대 축이죠. 그러면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가 흔들리면은 전 세계의 금융이 흔들흔들 하겠죠. 굉장히 위험한 지금 저 게임이 바로 이 연준을 향한 공격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월가의 이런 인식을 사실은 베센트 자신이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베센트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이 중앙은행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는 심판을 작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왜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이게 왜 아웃이야, 뭐 이게 왜 스트라이크야, 이게 왜 볼이야 그러고 떼지어 가서 항의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심리적인 압박 효과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정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베센트의 얘기는 그건 거죠. 그냥 하는 얘기고 그런다고 해서 판정 바뀌는 거 봤냐? 제가 보기엔 그 정도의 뜻으로 이해가 돼요. 이거를 심판을 막 협박하는 거다. 굉장히 나쁜 행동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판정 바뀌냐? 안 바뀌지 않냐? 기껏해야 이제 비디오 판독 정도 받아주는 정도인 건데, 과연 이제 이게 트럼프는 트럼프로서 그렇게 말할 만한 것이니까 좀 넘어가 주셔 정도라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베센트도 이제 동의를 해주는 달래주는 건데, 실제 본심은 뭐다? 파워라, 이미 네 후임 착수했고 후임 정해주면 너 아웃 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베센트도 사실은 그 후임으로 제일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베센트이기도 하죠.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